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힘차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림입니다. 사림이 성장하는 과정, 그 사림이 어떠한 시련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림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건데요.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사림인데, 그러면 사림이 뭔지 알아야죠. 사림 세력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건국에 꼭 필요했던 세력 있죠? 조선건국하면 꼭 알아둘 세력 누군가요?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 기억나죠? 이 신진사대부가 두 개의 부파로 나뉩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건파 신진사대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 급진파는 조선건국에 이바지했던 세력들을 말하고요. 이 온건파는 나는 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지방에 내려간 신진사대부를 말합니다. 이 급진파 중에서, 이 중앙에 올라갔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중에서 수양대군을 도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개유정난. 수양대군을 도와서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었던 신하도 있을 겁니다. 배웠을 거예요? 그 수양대군이 왕이 되죠. 수양대군이 뭐가 됩니까? 세조가 됩니다. 세조. 이 세조를 도와서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얘네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훈구파라고 해요. 훈구. 얘네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세조를 도와서 권력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독점하겠죠. 권력을 독점하니까 부정부패가 쌓이겠죠. 얘네가 바로 훈구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디 간다고요? 지방에 내려가고요. 지방에서 뭐 하느냐? 학문을 연구합니다. 학문을 연구해요. 그 학문은 뻔하죠? 성리학이겠죠? 성리학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입니다.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에요. 왕도 정치는 뭐냐면 왕도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정치를 할 때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하와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하는 게 왕도 정치입니다.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이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데, 이렇게 지방에 들어가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왕도 정치를 추구한 이 세력이 바로 뭐다? 사림이다. 사림. 이렇게 됩니다. 사림. 괜찮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는 누가 하느냐? 훈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종 때 와서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림을 대거 중앙에서 발탁을 합니다. 성종 때 와서. 그러니까 성종 때 와서 사림이 훈구를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게 되는 거죠. 훈구와 사림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림이 큰 피해를 입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 이렇게 된 거죠. 훈구와 사림이 싸우는 관계에서 사림이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건을 우리는 사화라고 합니다. 그 사화가 몇 번 있었어요? 4번 있었어요. 그 4번의 사화를 우리가 같이 정리하자는 거죠. 첫 번째 사화는 뭐냐면요, 성종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림이었던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김종직 사림입니다. 사림.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써요. 그 글이 뭐냐? 조의제문입니다.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써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의제를 추모한다는 뜻이에요. 이 조자가 추모한다는 뜻입니다.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제는 누구냐? 중국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중국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예요.
근데 이 마지막 황제였던 의제가 중국 장수였던 중국의 장군이었던 항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황후는 황제가 되죠. 비슷하죠? 우리 역사와 비슷한 게 있죠? 생각해보세요. 뭐가 비슷합니까, 여러분? 뭐가 비슷해요? 바로 단종이죠. 이게 의제를 추모한다는 것은 단종을 추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조를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종을 추모한다. 이 글이 딱 등장하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단종을 추모하고 세조를 비판해? 이 말도 안 되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야? 김종직. 누구야? 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종직과 관련된 살인들을 대거 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 사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오사화라고 하면 돼요. 사화. 첫 번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화는 뭐냐면 똑같이 연산군 때예요. 연산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윤씨예요. 윤씨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성종의 와이프예요. 아내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엄마예요. 윤씨가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폐비윤씨라고 해요. 폐비윤씨. 윤씨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폐비윤씨가 돼요. 그리고 윤씨는 사약을 먹고 죽어요. 그 사실을 연산군이 왕이 돼서야 안 거예요. 왕이 돼서야 이 자기 엄마가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나고 사약 먹고 죽었다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열받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폐위시키고 쫓겨내고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들, 여기에 연루된 살인들을 또 대거 제거합니다. 또 제거하죠. 그 사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갑자사화라고 해요. 갑자사가 이렇게 발생하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연산군이 폭력과 폭행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연산군을 몰아내자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중종반정이에요. 중종반정이 성공하면서 연산군은 쫓겨납니다. 물러나고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중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중종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훈구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살인을 대거 발탁하죠. 그 대표적인 살인이 누구냐? 조광조예요. 조광조를 뽑아요.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이 조광조가 뭐하느냐? 개혁을 실시하죠. 개혁을 실시하려면 자기 세력이 필요해요. 살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리 선발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 관리 선발 제도가 뭐냐면 혈량과예요. 혈량과를 만드는데 이 혈량과라는 과거 이 인재 선발 제도는 추천제입니다. 청구하는 거예요. 인재를 청구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누굴 청구하겠습니까? 훈구를 청구하겠어요? 살인을 청구하겠어요? 살인을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혈량관을 통해서 살인들이 중앙으로 대거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훈구가 열받는 거예요. 이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을 쫓아내자라는 꾀를 씁니다. 그 꾀가 뭐냐면 궁궐에 있는 그 나뭇잎에다가 꿀로 글씨를 썼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주초이왕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꿀로.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이 꿀을 막 갉아먹겠죠? 갉아먹으니까 주초이왕이라는 글자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뭇잎에 주초이왕이 딱 써 있는 거죠. 이 주초이왕을 해석하면 뭐가 되니까 이 주와 초를 합치면 뭐가 돼요? 주와 초를 합치면 뭐가 되니까 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가 뭐다?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조가 왕이 된다. 이 조는 누구겠습니까? 조광조겠죠. 조광조가 왕이 돼? 이거 반역 아니야? 하면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종이 기분 나쁘겠죠? 조광조 내 이놈! 한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와 비롯된 살인들을 또 한 번 다 착착착착 제거합니다. 그 사화가 뭐냐? 세 번째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사안은 뭐냐면요. 중종,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명종 때 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외척끼리 치열하게 싸워요. 그 외척끼리 막 치열하게 싸워요. 외척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어요. 외척끼리 막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야.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외척의 권력 다툼에 살인이 휘말립니다. 휘말리면서 살인들이 또 한 번 더 제거됩니다. 제거돼요. 그 사화가 뭐냐? 네 번째 을사사화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오사화, 두 번째 갑자사화, 세 번째 기묘사화, 네 번째 을사사화까지 살인이 엄청나게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끝내 살인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권력을 휘어잡죠. 우리가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멀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살인의 성장과 시련. 성장, 세조 때 공신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세조를 도와서 왕을 만들었던 그 신하, 그 공신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훈구 세력. 성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중앙에 발탁하죠. 이 사람들 뭐라 불렀습니까? 살인의 특징 갈까요? 지방에 거주하면서 학문과 교육에 힘썼어요. 그 학문은 성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왕도 정치. 왕이 도덕적이게 된다. 왕도 윤리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를 주장합니다. 실현 갈까요? 실현. 살인이 크게 피해를 받던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사화라고 한다. 네 번의 사화가 있었다. 첫 번째 갈까요?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해서 김종직과 관련된 살인들이 대거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 그 사화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무오사화 됐죠. 갑자사화,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쫓겨나고 나중에는 사형 먹고 죽어요. 거기에 관여했던 살인들을 또 대거 제거하죠. 큰 피해를 줍니다. 그 사화를 뭐라 불렀어요? 갑자사화. 중종 때 다시 한번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등용하고 조광조가 인재 추천 방식인 현량가를 씀으로써 살인들을 대거 뽑죠. 여기에 화가 난 훈구가 조광조와 관련된 살인들을 또 다시 한번 제거합니다. 그 사화를 뭐라 불렀어요? 기묘사화. 됐죠? 그 다음에 명종 때 외척 간의 세력 다툼 때 살인이 그 세력 다툼에 외척 간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이 사화를 뭐라 불러요? 을사사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